직무 지식과 그다음에 재능, 체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를 가입을 하셔가지고 원하는 내용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구매 후 업그레이드. 맞춤형 재능을 구비할 수 있으면 오프라인에서도 판매자의 주식 콘텐츠에 관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 형태를 강화할 수 있어 많은 이들에게 온 타격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내용이고요. 특히 지금 네이버나 그다음에 다음 구글 쪽에 밸류마켓을 검색하시게 되면 본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도배할 정도로 계속 컨텐츠들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노출이 지금 되고 있는 경우이고요. 특히 저희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저는 원래 2013년도에 이제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그동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본 융유래프 컨설팅, 한국 융유래프 컨설팅 출신입니다. 이제 컨설턴트만 올해 한 16년째 지금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이제 대구에 있는 업체인데 45개사를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끝나고 나서 이제 내일 또 지방 내려가서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제가 이제 컨설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전문가들이 마케팅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전문가들은 내가 전문가인데 내용 전문가지 또 다른 측면들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우리나라 이제 우리도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기관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가기관 여러 기관들에 참여를 하게 되는 컨설턴트들이 사실은 대접을 제대로 잘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좀 좋은 비즈니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 부분들을 개발해서 이제 시스템까지 다 구축이 완료가 돼서 12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특히 이제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피지사 결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작년 12월 달에 구축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마켓은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직무지식, 재능, 체험을 하는 플랫폼 쇼핑 밸류마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볼인데 이제 밸류는 V자가 이게 V자입니다. 밸류 빅토리 비전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제가 대표를 하고 가는데 이 사업을 거의 10년을 기획을 했거든요. 과거에 2005년 정도에 톰 피터스 교수님을 뵙고 나서 10년간을 기획을 해가지고 1년 만에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제 탄생된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모델을 개발해서 서비스 하냐가 이 경영자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영 철학은 이타자리입니다. 뭐 다 아시겠죠? 남을 이렇게 하면서 나를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이고요. 비전은 차별에 대한 고객 가치 제공 오픈 이노베이션 리더인데 리더는 융합 창조 나눔을 하는 미션을 가지고 이제 하는 이런 미션을 정했고요. 특히 이제 사업 전략은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만 이제 플랫폼, 페이스메이커, 퍼플 오션 전략을 해가지고 이 세 가지의 사업 전략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통합하고 전문화 분업화 시켜서 네트워크 시켜가지고 이제 고객 서비스를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만약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때 이 콘텐츠가 정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이 핵심 가치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콘텐츠가 올렸는데 이게 새롭냐, 탁월하냐, 시너지가 있다는 질문에 있어가 내가 답변을 못하면 얘는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내부와 외부에 대한 핵심 가치까지 정해가지고 고객한테는 빠르고 다르게 가자라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LG 쪽에 컨설팅을 많이 해가지고 그쪽에 어떤 정도 경영이나 이런 것도 좀 사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 가치를 정했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경영 철학과 이 밸류 마켓의 이 세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고객 서비스를 함에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이 밸류 마켓에 대한 부분들이 부가치 디자인 경영이라 해가지고
혹시 뭐 아까 우리 정 대표님은 아메바 일본 쪽에 아실 겁니다. 그게 한국에 오면서 부가치 경영이나 이런 개혁 탈바꿈돼가지고 한국화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풀과 푸시와 치트라는 관점에서 고객 개발 마케팅 방식을 독특하게 이걸 좀 만들어냈습니다. 사실은 마케팅에다가 이걸 우리 아시는 분들은 이게 뭐냐면 도요타 자동차 생산 방식이거든요. 도요타 자동차 생산 방식을 저희 한국형의 마케팅 방식에다 접목을 시켜서 고객한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로 이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표님이 하는 거를 도요타 TPS 방식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제가 이 비즈니스 모델에 도요타 제가 이제 그동안 보게 되면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저가 이제 그 도요타 대표님 회사를 도요타 방식을 도입해서 네 맞습니다. 그 도요타 생산 방식의 풀, 푸시, 지트 생산 방식을 저희들 마케팅 고객 개발 마케팅 방식과 접목을 시켜서 이 밸류 마켓 서비스를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 내용이 설계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이제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요즘에 이슈나 트렌드 비즈니스 기회에 있어가지고 언밸런스 미스매치 나는 부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기회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판매자, 구매자 간의 여러 가지 그 니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금 이제 산업 전체적으로 공유 경쟁이 그다음에 그 정년퇴임 또 그다음에 임금 피크제 관련 또 요즘에 신입사의 직무 능력 완전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어가는 과도기 상태에 있거든요. 이 상태에 대한 부분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밸류 마켓 안에다가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이 패러다임 전환기에 맞춰가지고 이 부분들을 개발을 한 그런 내용이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능과 체험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식과 재능 체험이라는 이 콘텐츠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지식과 재능 체험의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하냐면 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국가직무능력에 보게 되면 그래서 잡과 스킬과 인더스트리 이거는 그 국가직무능력의 표준의 그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24개 산업 그 886개의 직무를 가지고 와서 이 안에 카테고리가 직무 단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한 약 10년 정도에 있는 고급 전문가들의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기업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본인들이 경험했던 걸 가지고 담아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 프레임에다 담아놓도록 저희 어떤 사업 방향과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시켜가지고요. 그 다음에 밸류 마켓 시스템이나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 이 부분들 시스템을 만들고 실제 회원가입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출금 신청하는 것까지 모든 게 다 자동 정산 시스템으로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고정비가 안 들게 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공유 경제에 있어가지고 우리 한계 비용 제로를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투자한 비용 말고 나머지부터는 매월 그 서버 유지 비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이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그 혜택이 실제 콘텐츠 등록자들한테 가는 구조로 이 부분들이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기존의 어떤 그 다른 시스템들하고 좀 다르게 고정비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설계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직원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은 여기에 출금 신청하는 관리자 한 명밖에 필요 없습니다. 안 들어오면 필요 없죠. 그리고 이 판매 금액이 나한테 3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출금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출금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2일 안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 시스템이 금융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하고는 별도로 연결돼서 그래서 이게 관리자 한 명이 필요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다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모든 게 내가 액티비티가 발생함에 따라서 모든 게 다 정산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크레딧은 어떤 걸 활용을 하나요? 실제로 캐시를 충전하지 않는 거. 캐시 포인트를 충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저기 비즈니스 마켓, 밸류 마켓 자체에 밸류 마켓의 이 콘텐츠를 가져가지고는 내가 포인트를 충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 내가 카드나 아니면 핸드폰을 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직접 결제 아니면 충전해가지고 콘텐츠 제공자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콘텐츠 제공자는 지불 안 하죠. 판매자가 아니, 구매자가 하는 거죠. 구매자 피에 프로핏 쉐어를 하는 거죠? 네.
콘텐츠 제공자하고 이 플랫폼하고. 예, 그래서 아까도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여기 보게 되면 만 원짜리 제품을 사면 본인한테 75%가 갑니다. 75% 수익 거의 매출액이 거의 75% 가고 저희 사이트는 이제 25% 부분들이 들어가요. 나중에 그게 다 마케팅 비용입니다. 그리고 재능 쪽은 지금 다른 데는 보통 한 20% 정도거든요. 재능 마케팅. 근데 저희들은 12%부터 15% 정도로 해가지고 왜 12%냐면 이게 디지털이기 때문에 핸드폰 결제가 9.9%입니다. PG상 결제 수수료가 이게 거의 10%이기 때문에 2% 정도의 어떤 수수료 개념밖에 없는 거죠. 요즘에 핸드폰 결제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저번에 했을 때 우리 박국찬 교수가 MOU 체결했다고 이제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 가서 등록을 하고 이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IoT 윤리학원은 어떻게 이렇게 조인이 된 거예요? 여기 우리도 이제 기본 문화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러면 여기도 커야 되고 여기 우리 뭐 해야 되고 그 비율이 어떻게 해야 돼요? 1.5 비율이 많이 안 돼요. 지금 여기에는 뭐 어떤 뭐 추천 이런 개념은 저희들은 비즈니스 개념은 없고 거의 다 직거래 개념 시스템을 다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협회하고 또 여기 우리 전문가님들이 계시는데 협회가 아까 보니까 우리가 공동 활동을 통해 가지고 창출되는 산출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 소유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은 협회가 예를 들면 콘텐츠를 등록을 해서 판매하게 되면 그 관련된 참여하시는 분들이 협회사 자체적으로 수익이 배분되는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나는 이쪽은 내가 아니고 공동이 아니고 나의 콘텐츠다 라고 하면 개인이 직접 등록하시면 개인한테 그대로 다 수익이 배분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회원이 몇십만 명이 돼도 다 그런 형태로 관리가 되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MOU가 맺어지게 되면 공동 저작은 협회 쪽으로 가는 거고 개인은 개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원 등록비가 얼마? 회원 등록비 없습니다. 등록비 없고. 회원 등록할 때 제가 5,000원을 드립니다. 5,000원을 드리고요. 콘텐츠 등록할 때 지금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광고 비용을 제가 지금 다 좀 무료로 지금 나오픈 해놨고요. 콘텐츠 등록할 때 등록비가 2036년까지 100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좀 프로세스를 타기 위해 가지고요. 제가 그걸 좀 0으로 해놨다가 그걸 프로세스 때문에 100이라는 숫자를 맞춰놨기 때문에 회원 가입은 5,000원 가지고 50개 콘텐츠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사람 50개 등록 못합니다. 저도 해봤는데 처음에 5개 콘텐츠를 등록하고 나서 제가 며칠을 쉬었고 그 다음에 좀 능력이 올라와서 10개 등록하고 나서 또 며칠을 쉬어야 됩니다. 지금 저 위에 사이트 말고 네. 아이디어를 사고 파는 사이트는 많거든요. 네. 그거하고 지금 재능하고 밸류라고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있는데 밸류는 지식과 재능과 체험입니다. 네? 체험? 지식하고 재능. 나의 재능.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했던 체험이나 경험에 대한 영향들이잖아. 노하우 이런 것들.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뭐 먹는 걸 잘 만드는데 와서 한번 먹어보시고 이런 것들인 거죠. 근데 그쪽은 좀 생활적인 부분인데 이쪽은 좀 직무 쪽으로 좀 많이 오리엔트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사람의 많은 그 역량이나 경험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게 잘 안 돼가 여기다 넣는 구조입니다. 재능은 뭐죠? 재능? 예를 들면 나는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캘리그라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화가, 나는 목소리가 좋아, 성우, 뭐 이런 사람들. 또 우리 여기 작가분들 오셨던 분들, 나는 글씨 안 쓰는 작가도 인 거죠, 이런 것들. 근데 약간 10분만 쉬시죠. 예. 네. 질문하시고요. 얘기하세요. 예, 이거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아까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쪽 전체가 다 지금 전문가들하고 협업 체제로 만들어져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케팅 쪽입니다. 마케팅과 관련돼서도 제가 그동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약 7,500개 가지고 그 키워드를 등록했는데 일주일에 75만 정도가 노출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치가 있는 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모바일에 요즘에 다 이걸 PC보다도 모바일로 검색을 하거든요. 모바일 통합 검색 첫 페이지에 갖다 집어넣는 게 타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계신 분은 네이버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NC에서 쳐보세요.
지금 저희 밸류마켓하고 관련된 글이 모바일 네이버 통합 검색 첫 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치니까 막 동영상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아, 그거 말고요. 지금 저기 밸류마켓 치니까. 야, 그건 제가 저기 방송 나간 거 있고요. 네. 이 모바일 통합 검색의 첫 페이지에 갖다 넣는 게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업체를 찾고 이제 그런 루트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로 전문화 분업화가 돼 있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화입니다. 아까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실행 전략을 이 부분은 노출 배포 확산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풀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온라인 중심이기 때문에 인프라를 깔 거냐가 사실은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키워드 한 7,500개 가지고 내부에다가 노출시켰는데 한 70만 정도가 일주일에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되는데 그 중에서 통합 검색 첫 페이지에 꽂히는 거는 지금 8개가 꽂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나중에 뭐라 하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세미나, 특강, 교육, 워크샵, 진단, 컨설팅, 뭐 이벤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나중에는 저희들이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브랜드 스타에 화하는 작업을 하는 쪽으로 이 내용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념, Just in Time 개념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쪽이 이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되면 B2B 중심으로 이제 직무 쪽으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빅3 컨설팅 펌에 있었지만은 사실은 작년에 빅3 컨설팅 매출이 50% 반토막이 났습니다. 무너지는 구조거든요.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데 그쪽에서 지금 구조조정이 들어갔어요.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판매자 프랜차이즈 형태도 가능하고 컨설팅이 오프라인 컨설팅이 아니라 이 컨설팅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 컨설팅 이런 쪽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거를 여기다 지금 깔고 가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직무지식 본 디맨드 부분들을 가지고 이 저는 동생 앞에 3대 힘을 차별화 전문화 형태로 가는 구조가 그러니까 대표님 네. 저는 회사 소개 같은 거는 잘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거기에 등록을 하면은 그 가치를 누가 매겨요? 아, 가치는 본인이 하십니다. 선생님께서. 왜냐면 이게 10,000원짜리다 뭐 누가 평가해 줄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러면 구매자가 올려놓으면 거기서 나 10,000원 주고 쓴다. 네. 그러면은 아까 2.5대 7.8 네, 그렇게 네. 하고 그리고 네. 가격이 안 맞으면 그냥 다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플랫폼에 특히 초기에는 플랫폼의 레pu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이제 올려놓은 콘텐츠 플로트가 하이 퀄리티가 돼야죠. 네. 근데 대표님 말씀드린 각자 알아서 올리고 이제 그 사용자에 대해서 팔링을 보게 팔링은 말만 많은 거라.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수요자들하고 콘텐츠하고 미스매칭돼서 야 거기 가봤더니 플랫폼이 별로더라 이렇게 최소한의 플랫폼 내에서 스크린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 지금 그 바로 등록을 한 데서 바로 노출되는 경우가 아니고요. 저희 관리자 쪽에서 특히 저는 이제 아까 이 사람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 등록 대기로 전환이 됩니다. 바로 노출이 안 되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바로 노출되면 그거.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 한번 성우하시는 내레이션 하시는 분이 주말에 올렸더라고요. 올렸는데 지금 노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이상하게 좀 올려놔가지고 이제 그분을 이제 다시 또 메일 보내가지고 다시 재구성해서. 근데 그걸 대표님 혼자 다 하신다고? 예, 지금 현재로서는 하는데 나중에는 그거는 몇 명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제가 왜 말씀드린 네. 아이디어 차원에서 네. 이게 결국 이제 갑자기 말을 만들자는 하면 그 스크리너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플랫폼에서는 세 가지 또 공유공제 플랫폼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공자하고 유저하고 회사인데 거기다 하나 더 스크리너에게 만든 프로필 취약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한다면 네.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아요? 아, 예, 좋으신 게. 네.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요. 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예. 운영상에서. 혹시 수요 조사는 다 하신 거예요? 수요 100% 조사는 못했고요. 특히 아까 이제 패러다임 바뀌어가면서 그쪽에서 지금 가장 큰 게 뭐냐면 국가 직무 능력 부분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걸 하셨던 구자기 원장님도 가봤는데 상위 단계가 지금 우리나라에 비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맨 처음에 비즈니스에 따라서 1차, 2차, 3차대로
그 타겟은 누구예요? 마케팅 타겟은? 마케팅 타겟은 현재 지금은 저희 크게 이제 세 타겟인데요. 첫 번째는 콘텐츠 등록할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매자인 거고요. 그러니까 구매자에 대한 타겟을 말씀하세요. 네. 누가 유저가 누가 바이어냐 콘텐츠. 예. 지금 유저 쪽은 바이어 쪽은 저희 아까 잠깐 앞에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바이어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판매자고 구매자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판매자 쪽은 크게 퇴직자와 재직자로 나누는데 퇴직자 중에서 전문 컨설턴트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 은퇴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많은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고 그다음에 재직자 중에서도 요즘 보게 되면 본인의 어떤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이런 대외적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은퇴 예정자 이런 부분들이 일단 판매자가 되어 있고요. 구매자는 동일 직무하고 산업 직무가 있는데 특히 동일 직무는 승진이나 자기 개발이 돼가지고 고급 정보를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말씀하실 때 재직 재능 체험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네. 지금 현재 여기 부분 구매자들이 실제로 자기 일하고 이거 찍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대부분의 자기 교육이나 경력 개발은 다 자기 조직에서 다 받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자기 조직에서 받고 있고 하는 걸 더 뛰어넘는 뭔가 진짜 돌리고 살만한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기존의 뭐 교육기관이라든가 컨설팅기관이나 자기네 자체 조직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보다 더 돌리고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과연 있느냐.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이 모델만 보면 지식의 바이오는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지금 다르잖아요. 오히려 재능하고 체험 쪽은 오히려 바이오는 있겠다. 네. 근데 지식 쪽은 글쎄요. 지식 쪽에 바이오들이 많이 있으니까 수요조사 그래서 수요조사 네. 쪽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지식 쪽은 그래서 지식 쪽은 특히 이제 동일 직무하고 산업 직무 간에 요즘에 이제 이동이 많습니다. 이동 많은데 제가 이걸 가지고 이쪽을 관련돼서 테스트를 해본 게 뭐냐면 해당 직무에서 나는 영업에 있는데 영업이 안 맞아요. 나는 다른 데를 가고 싶어. 근데 생산 관리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생산 관리 가서 교육 듣기를 힘들거든요. 아까 내부에서. 왜냐면 자기 별도 수업 받아야 돼요. 준비하는 그 시작인데 그런 회원들이 들어왔어요. 저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네. 저도 사람한테 설명을 듣고 주변에 이제 일을 하거나 하는 쪽에다가 저런 게 있더라라고 하니까 여기 20인 이상만 되면 그 조직에서 교육을 보내기도 하고 KB나 이런 저기 육주변화가 홍성신은 여기 그보다 서명하시고 인수가 작으면 47번대. 현장에 계시는 분이 관리를 하거나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체계적 교육을 껐어요? 작은 대기업이나 큰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올려놓는 거를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참고할 수 있는 아니면 이제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한 존재한다라는 걸 인지하는 플랫폼이 이런 유사한 해외 사이트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미국 쪽이나 이런 쪽에 있습니다. 있는 네. 있는 국내도 있긴 있는데 이 직무 전문 쪽으로 해가지고 좀 퀄리티가 높은 데는 아직 없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 뭐 셀이 같은데 이런 데 있었는데 좀 다른 거고요. 그렇죠. 예. KDMA에서 굉장히 고가로 그러니까 직무 교육에 대한 직무 직급 교육에 대한 회사 내에서 그 교육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 그때는 뭐 회사에서 프로젝트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승급하고 나면 그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범용인 거 그러니까 체계화되지는 않았고 경험은 있는 그거를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자체로 합리적이진 않고 저걸 가지고 이제 다른 어떤 평생교육원이나 아니면 대학이나 그렇죠. 이런 데다가 요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 아니면 이제 그런 요청을 받아서 이제 전문가들이 좀 더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런 중간 툴 정도. 그다음에 가격도 아까 이제 가치를 올리는 사람이 이렇게 정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전문 강의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아마 박석찬 교수님 정도만 돼도 한 강의당 5만 원, 7만 원 인강해서 이런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기 올라가 있는 거는 지금 몇 사이트는 제 데이터 못 들어봤지만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보면 우리 돈으로 치면 500원, 5,000원 뭐 이런 식의 강의 예. 비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보다는 뭐 레포터 시장이나 아니면 지식물 쪽은 좀 싼데 이쪽은 약간 직무 쪽으로 산업 직무이기 때문에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들 약간 좀 밸류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그 예. 저 시간 관계상 지금 5시가 넘었거든요, 아까. 그래서 이제 협약식을 해야 돼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간단해. 이제 수익 모델입니다. 특히 아까 나는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판매자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모두 다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특히 은퇴하거나 예정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판매자가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쪽 관련 콘텐츠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돼 있고요. 특히 나중에 이 교육이나 컨설팅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직무 쪽 관련, 지식 쪽 관련돼서는 이 콘텐츠 아까 매출액이 그 75%가 본인한테 가는 거고요. 재능과 관련돼서는 여기 이제 기술이나 기본, 노하우, 전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의 10이니까 85에서 88% 정도가 본인의 매출로 갑니다. 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컨설팅과 관련돼서는 이게 그 능률협회나 이런 쪽에 가게 되면 이틀 과정에 40만 원, 50만 원 하거든요. 여기에 거기보다도 반입니다. 가격 교육 비용이 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사한테 가는 비용이 혹시 그쪽에 가서 강의해봤고 저도 그 능률협회 제가 팀장을 사업팀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 팁을 다 갖고 있는데 거기에보다 1.5배도 갑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60%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매출액이 예를 들어 하루 가서 컨설팅 하게 되면 40%가 컨설턴트한테 갑니다. 60%가 나머지 내부 고정비예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고용노동자들이. 이 구조가 고정비 구조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인정을 못 받는 우리나라 구조거든요. 거기에다 요즘에 정부까지 들어와가지고 가격이 더 떨어져 있는 거죠. 네, 이런 쪽의 어떤 그 부분들을 다시 우리가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갈 수 있는 분야가 저는 이쪽으로 좀 받고 제가 왜냐면 그 컨설팅 펌에서 제가 직접 그 사업을 하고 해봤기 때문에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내용이 되게 되면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문가들의 내가 홀로 서기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브랜드 스타 쪽 하게 되면 내가 홀로 서기 하게 되면 이런 프로세스를 같이 하게 되면 나의 콘텐츠, 나의 어떤 브랜드, 나의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즘 모바일의 어떤 통합 검색했을 때 이 첫 페이지에 노출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들 전략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돈이 듭니다. 네. 카테고리는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카테고리 네. 분야는 네. 새롭게 제안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얼마든지 요청하면 바로바로 수정 가능합니다. 현재 일단 검색된 건 약 한 그 직무하고 재능하고 한 1000개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요번에 어떤 NC에서 하게 된 한 300개 정도 이렇게 약간 좀 리뉴얼되면서 추가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여기 다시 올릴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주시고요. 네. 자, 이제 행사해야 돼요. 자,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거니까요. 특히 많이 좀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시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자, 끝으로 우리 윤기수 한님 잠깐만 보시죠.
제가 올해 이 책 속에 이미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김기수 화가님은 특별하게 또 위촉장도 드렸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윤기숙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감 사진 좀 찍은. 명퇴에 하고 이제 제가 하나님 사업을 하려고 기도원을 오랫동안 하고 제가 목사로서 이제 협동 목사로 활동하면서 사업도 하면서 제가 자유롭게 좀 그림과 시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림은 이제 젊어서부터 대학 졸업하고서부터 그림을 서양화로 시작을 해서 이제 한국화로 전향해가지고 한 거는 39년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화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박승창 박사님 대표님하고 시화전을 계획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개인전을 우리 그렇죠. 함께 열 겁니다. 네. 개인전에 시화전이 함께 족자로 대형 족자로 네. 우리 박승창 박사님의 시가 멋지게 네. 전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자, 우리 김지선 단장님 주세요. 박수. 안녕하십니까, 김은현입니다. 여기 기림신문이 제가 이제 하게 된 동기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은 중국에 한 20년 정도 제가 이제 다니면서 우리 얘기하면 조선족이죠. 우리 동포를 갖다 조선족이라고 하는데 그 조선족들의 그 실상, 즉 다시 말해서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우리는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하면은 미국에 가면은 우리말을 못해요. 근데 중국 가면은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도 조선족 아이들이 우리말을 한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아이들하고 접하면서 거기 학교하고 들으러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관련된 우리 문예 예술, 백두산, 장백산 잡지사 이런 데 보면은 100대 그룹 중에 하나예요. 그런 데하고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사는 제가 하게 된 동기가 그쪽에 후원을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연변 쪽에 제가 학교를 하나 세웠었습니다. 연변 사회과학원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 그 과학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 교육의 한 집단이에요. 그런데 사회과학원에다가 우리가 한국학교를 제가 설립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수익도 내고 우리말도 좀 가르치고 이런 걸 계속 해보면서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기림신문은 이게 보통 신문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신고만 하면은 신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정부 신문이다 보니까 이건 아무나 만드는 신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 기림신문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 동포신문도 있고 흑룡왕신문 여러 가지 신문들이 있어요. 그러한 신문들이 불어에 가면은 많이 나오고 동포에 그게 나오는데 그 신문들은 자기 자체들이 발간하는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인데 기림신문을 그래서 저희가 한 5년 전에 이거를 한국에 좀 대표를 맡아가지고 움직여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대전에 내려왔다 보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기림신문에서 바로 그 한국에다가 이제 대표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구로동에 사무실이 있고 서울 구로동이요. 예, 그리고 거기는 사무실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게 모든 게 이제 중국 정부에서 그걸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당원들이에요. 공산당 당원들인데 기림신문이 우리가 중국에 보면 26개 성이 있는데 24개 성을 나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신문을 다 공부가 돼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동북저널이라고 있어요. 그 동북저널은 우리가 보면 벼룩시장 그 벼룩시장이 전부 다 깔려 있잖아요. 그 신문사의 하부에 그 동북저널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주는데 지금 기림신문에 들어가서 보면은 사이트가 있어요. 그 온라인 사이트에 보면은 하루에 한 20만 내지 30만 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계산이 안 되죠. 워낙 중국에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요 근래 엊그제도 이제 서울 올라갔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판매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대표의 그 생각은 지금 여기 지사장의 생각은 중국의 어떤 공산당의 사고에 있기 때문에
그냥 광고를 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을 얼마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 내가 스스로가 뭔가를 사업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생각을 못해요. 공산당의 사고가 그래요. 주는 것만 받아먹었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그 모든 게 이제 정치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제는 그 모든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축을 당하잖아.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네 스스로 이게 이제 홍보도 해야 되고 해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원래 다문화문 민족하고 우리 동포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다문화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심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기림신문이 우리 동포신문도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그 사람이 갔던 것도 아니고 옛날에 어떻게 보면 끌려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잔재들이고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후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독립운동이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배움을 못했단 말이에요. 못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조선족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와서 보니까 전부 다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은 대학교 교수들 제가 55온 사람들 추천한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도 여기 와가지고 도망이 가버려요. 왜냐면 먹고 살기가 우리나라가 좋으니까. 제가 그래서 초창기에 그 학교 교장들 거기도 여자분들이 교장을 많이 해요. 중국도. 그리고 30대 교장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당시 지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오는 게 뭐냐면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와가지고 보면은 거의 다 한 10명 정도 되면은 한 7, 8명이 그때 도망가다 보니까 제가 조금 좀 양간의 놀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초청을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잖아요. 지금 생활도 많이 나아졌고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나는 이제 고향에서 산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는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선족이 좀 사기꾼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전화를 하면은 보이스피킹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고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사기치고도 다니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면은 내가 뭔데 이 정도를 다 해주겠다고 하고 와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신문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전국에 다문화 가정에 있는 구청이고 이런데 요즘 다 보급을 하면서 좀 이쪽에 좀 지원을 좀 하고 그리고 우리 박승창 교수님 우리 회장님 보시고 우리 같이 우리가 동포 사회에 같이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말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